안녕하세요. 컴퓨터 닥터맨 CD맨입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팁들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소개해 드릴 거는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숨기는 방법인데요.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기능일 테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부 앱에서는 하단에 있는 홈바를 숨길 수가 있는데 맨 하단에 왼쪽 부분에 보면 점이 있습니다. 점을 두 번 누르면 맨 밑에 있는 홈 버튼이 사라집니다. 위로 올리면 나타나게 되고요. 사라지게 되면 위아래로 내렸을 때 앱에서 지원한다면 화면을 아주 넓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홈바를 고정시켜서 사용하고 싶다면 다시 두 번 누르면 아래에 있는 홈바가 고정되게 됩니다. 하단에 있는 홈 버튼을 숨겨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앱을 실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홈 화면으로 넘어가고 싶을 때는 홈 버튼이 있다고 생각되는 이 위치 부분을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진동이 한번 발생하고 난 뒤에 홈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화면을 왼쪽으로 밀거나 또는 왼쪽에 있는 빅스비 버튼을 한번 누르면 빅스비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빅스비 화면에서는 정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볼 수 있어서 편리한데요. 근데 인터넷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경우에는 홈 화면에서 화면을 이렇게 두 손가락 이용해서 이렇게 줄이면은 이렇게 화면이 줄어들게 되고요. 왼쪽에 가보면은 빅스비 홈이 있습니다. 빅스비 홈을 이렇게 꺼주면 그 뒤에는 왼쪽으로 밀어도 나타나지 않게 되고요. 그 화면을 다시 나타나게 하고 싶은 경우에는 왼쪽에 있는 빅스비 버튼 누르면 빅스비 화면으로 넘어가긴 합니다. 저렇게 꺼주면은 왼쪽을 밀었을 때 빅스비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왼쪽을 밀었을 때 빅스비 홈 화면이 나타나서 불편하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꺼두시면 되겠습니다. 벨소리가 울리는 거 걱정해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근데 가끔 무음으로 변경해놓고 깜빡하면은 꼭 받아야 되는 전화나 아니면은 뭐 벨소리를 못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스피커 부분을 길게 누르시고요. 무음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을 변경할 수 있는데요. 시간은 제가 직접 선택도 가능하고 또는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설정도 가능합니다. 직접 설정을 하시면 뭐 20분, 1분, 뭐 20분, 10분 이런 식으로 시간을 정해서 지정된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동작하고 그 뒤에는 자동으로 소리로 변경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활용해 보시면 무척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전원 버튼을 두 번 빠르게 누르면 바로 카메라가 동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메라가 동작한 상태에서 볼륨 하단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한 손으로 잡은 상태로 동시에 빠르게 켜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은 무척 유용한 기능입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을 이용하면 카메라에서 쉽고 간단하게 글자 번역이 가능한데요. 카메라를 실행시키고요. 빅스비 버튼을 눌러줍니다. 하단 부분 텍스트를 선택하고요. 메뉴판에 카메라를 가져가면 자동으로 번역해서 글자가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한국어로 변경했지만 자신이 변경하고 싶은 언어를 선택하면 해당 언어로 모두 다 변경이 가능합니다. QR코드를 쉽고 간단하게 열 수가 있는데요. 카메라에서 빅스비 버튼 누르고 QR코드를 선택합니다. QR코드에 가져가면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자동으로 화면을 열어줍니다. 만약에 사진을 찍고 난 뒤에 그 해당 사진의 QR코드를 인식하고 싶다면 먼저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찍은 사진을 이동하고 난 뒤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빅스비 버튼 눌러줍니다. 빅스비 버튼에서 하단에 있는 QR코드 선택하면 자동으로 QR코드 인식하게 되고요. QR코드 누르면 해당 QR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문자를 보내거나 텍스트를 보낼 때 기본 키보드를 이용해서 많은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좀 설명드리면 스티커 같은 거 선택도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스티커가 기본으로 또 좀 더 있습니다.
근데 움직이는 GIF 이미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선택 아래쪽에 보면 인기, 뭐 행복해, 재밌어, 최고야, 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별도의 키보드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런 움직이는 움짤을 바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멀티미디어 메시지로 변환돼서 올라갑니다. 보내면은 바로 보내기가 가능하고요. 음성 메시지도 보낼 수가 있고, 그리고 키보드 이 입력하는 부분에 오른쪽에 보면 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기본적으로도 세 가지 스티커가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은 캐릭터 스티커가 존재하고요. 만약에 더 추가하기 위해서는 유료로 구매를 해서 스티커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AR 이모지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AR 이모지는 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자신의 얼굴을 캐릭터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후면 카메라를 이용해서 상대방 얼굴을 캐릭터화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캐릭터가 존재하고 선택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인식을 해서 그 사람의 얼굴을 따라하게 됩니다. 움직이면은 행동도 따라하게 되고요. 입 모양이나 얼굴 모양, 얼굴 뭐 앞으로 굽히거나 위로 움직이거나 하는 부분도 다 따라하기 때문에 만약에 동상을 촬영할 때, 만약 어떤 영상을 촬영할 때 자신의 얼굴은 나오기는 좀 그렇고 어떤 영상을 촬영하고 싶을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캐릭터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신의 캐릭터를 만들어서 선택하면은 자신의 캐릭터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따라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움직이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입혀서 자신이 뭐 어떤 행동을 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요. 몸 동작은 움직이지 않지만 얼굴 표정을 따라하기 때문에 무척 유용하게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슈퍼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간 기능 중에 가장 괜찮은 기능이라고 하면은 네모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트리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치는 변경할 수 있고요. 크기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만 자동으로 슈퍼 슬로우 모션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움직임을 촬영할 때 미리 이 부분을 고정시켜 놓고요. 삼각대로 스마트폰도 고정시켜 놓으면 아주 깨끗하게 슈퍼 슬로우 모션을 필요한 동작을 촬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동 모드를 이용해서도 슈퍼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자동보다는 좀 어렵게 촬영할 수 있지만은 자신이 원하는 때 눌러서 슈퍼 슬로우 모션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9 플러스는 상단 부분에 두 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에 있는 카메라에는 조리개가 붙어 있는데요. 그래서 조리개를 이용해서 f1.5나 또는 2.4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동 모드에서는 자동으로 조리개 값이 설정이 되게 되고요. 프로 모드에서는 제가 임의로 조리개 값을 변경이 가능합니다. 조리개 선택하고 여기 2.4 써있는 걸 선택을 하면 1.5로 바뀌고요. 다시 선택하면 2.4로 바뀝니다. 1.5로 선택하면 조리개가 최대 개방하기 때문에 좀 더 밝은 셔터 스피드를 확보할 수 있는 사진을 찍을 수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만약에 너무 밝게 찍히는 이미지를 찍힌 경우에 조리개를 좀 더 2.4로 조여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변경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이용해서 화장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데요. 셀프샷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빅스비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화면이 조금 확대가 되고요. 아래쪽에 보면 뭐 스타일, 립스틱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스타일을 선택하면은 해당 스타일로 바로 화장을 해주게 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나오는데 여자분이 하면 실제로 되게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립스틱을 선택해서 뭐 여러 가지 립스틱을 뭐 발라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입술에 칠해집니다. 그 외에 뭐 아이섀도우, 아이브로우, 뭐 저는 남자라 잘 모르겠지만 여기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선택해서 화장을 하면 꽤 이쁘게 잘 선택하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을 해서 사진 찍으면 완전 쌩얼일 때 좀 괜찮은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이런 거 선택해서 한번 찍어 보시면 상당히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의 상단에 모드가 나타나는데요. 이 기본으로 나타나는 모드 외에 몇 가지 모드를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슬로우 모션과 스포츠를 더 추가를 했는데요. 추가하는 방법은 설정 들어가서 아래 내려보면은 카메라 모드 편집이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와 전면 카메라에 해당되는 모드를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드가 너무 많아서 불편하다면 필요하지 않은 모드를 빼거나 필요한 모드를 뭐 선택해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드 추가를 통해서 슬로우 모션 추가했는데요. 슬로우 모션은 아마도 조금 더 낮은 프레임을 통해서 아주 슬로우 모션을 계속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촬영을 해보면 계속 그냥 일반적으로 촬영되는 듯이 촬영이 되는데요. 이거를 전부 다 슬로우 모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중지하고 난 뒤에 촬영된 이미지를 확인해 봅니다. 촬영된 이미지는 일정 부분을 슬로우 모션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범위는 제가 직접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까지만 슬로우 모션 한다거나 아니면 전체 다 슬로우 모션으로 변경한다거나 하는 등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슬로우 모션 동영상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갤러리에 보면 제가 찍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요. 사진을 보다 보면 이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그리고 언제 찍었는지 상세 정보를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진을 선택하고요. 원래는 정보 보기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아래에서 위로 밀어 올리면은 바로 상세 정보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세 정보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날짜나 경로, 크기, 해상도나 제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편집을 통해서 제목을 변경할 수도 있고요. 태그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해 두면 다음에 이미지를 찾을 때 좀 더 편안하게 찾을 수가 있고요. 상세 정보 볼 때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걸 알아두시면 무척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갤럭시 S9과 S9 플러스에서는 돌비 애트모스 스피커가 적용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사운드를 즐길 수가 있는데요. 돌비 애트모스 데모 동영상을 볼 때도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면 쓸어내리고요. 모드에 보면은 돌비 애트모스가 있습니다. 이걸 활성화 시켜 두는 것만으로도 바로 이런 좋은 사운드를 즐길 수 있으니까 한번 활성화 해놓고 사운드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볼 때 작은 화면이지만 휘도가 높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최신 스마트폰 경우에 특히 더 그런데요. 화면이 밝을 때 보면은 여기서 청색 에너지도 많이 나옵니다. 청색 계열에서 나오는 이 빛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눈을 자극을 많이 하게 되고 눈도 시력을 많이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블루라이트 필터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안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필름 입히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이 화면 쓸어내리면 블루라이트 필터가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면요.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색이 좀 변하는데 청색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청색 계열의 색 자체를 다른 색으로 좀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변화시키면은 청색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굳이 필름 입힌다거나 안경을 쓰실 필요 없이 블루라이트 필터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적용했을 때 강도는 설정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고요. 최대로 적용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렇게 변경한 경우에 색이 너무 불그스름하게 변경되기 때문에 눈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도로 강도를 조정해서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하얀색 배경이 제일 많게 되는데요. 근데 검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자를 보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더보기 메뉴에서 야간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야간 모드 선택하면은 음영이 반대로 바뀌게 되는데 배경이 이제 검게 되고 글자가 하얗게 변경이 됩니다. 사진 같은 건 그대로 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또 밝기가 어둡게 해서 설정해서 쓰시면은 밤에 볼 때도 그렇게 눈이 부담되지 않도록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마인더를 이용하면은 기억해야 될 일들을 잠깐씩 이렇게 기록해 놓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근데 빅스비를 이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에 우체국을 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오후 2시에 우체국 가서 택배 보내라고 리마인더에 기록해줘.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해두면 아주 간단하게 리마인더에 저장시켜 놓고 사용할 수 있고요. 리마인더에 들어가서 제가 어떤 기록들을 했는지 살펴보면은 깜빡하지 않고 일정들을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는 동영상을 보고 있는 와중에 이 화면을 움짤로 만들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앱스 엣지로 들어간 다음에 메뉴를 넘기다 보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애니메이션 선택하고요. 박스를 자신이 만들고 싶은 움짤 사이즈로 조정합니다. 영역을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화질은 저장을 변경시킬 수 있는데 고화질 또는 표준 화질로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녹화를 선택하면 바로 GIF로 만들게 되고요. 지금 화면 보이는 부분이 바로 GIF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중지하고 싶은 부분에 중지를 하고요. 그러면 하단 부분에 저장하기라고 버튼이 나타납니다. 그럼 저장을 누르면은 저장이 되게 되고요. 갤러리에 가서 보시면은 방금 만들어둔
이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웹서핑을 하거나 또는 채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사람이 뭐 그림 글자를 줬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줬을 때 그걸 복사하기는 좀 그렇고 어떤 부분을 상단에 띄워놓고 다른 앱에서 참조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앱 스위치로 들어간 다음에 화면의 고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제가 원하는 부분을 박스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걸 선택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화면의 고정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상단에 뜨게 되고요. 제가 홈 화면으로 간다거나 다른 앱을 띄우더라도 상단에 계속 이 부분 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다른 부분에 뭐 입력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녹음기를 실행해 보면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녹음 외에 인터뷰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과 하단에 있는 마이크를 동시에 이용해서 녹음할 수가 있고요. 텍스트 변환도 가능합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 때 그걸 자동으로 말소리를 글자로 바꿔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변경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뭐 어떤 인터뷰를 한다거나 할 때 텍스트로 다 옮겨 담아야 되는 부분들, 좀 불편한 부분들을 조금은 간소화 시킬 수가 있고요. 실제로 해보면은 조금 말을 꼬운다거나 아니면 전래동안 같은 걸 한번 해보면은 가끔은 좀 잘못 번역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번역된 걸 조금씩 손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좀 어렵게 번거롭게 변화했던 작업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 유선 충전 또는 무선 충전을 고속으로 가능한데요. 근데 가끔 이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삼성 고속 무선 충전기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팬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이 높아지는 경우에 내부에 팬이 동작합니다. 팬이 동작하면은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 그 소음이 발생하지 원치 않는다 또는 고속으로 무선 충전을 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경우 있을 겁니다. 또는 유선 충전도 마찬가지고요. 그 경우에는 배터리 설정에서 더보기 설정에서 고급 설정 들어가 보면 고속 유선 충전과 고속 무선 충전을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끄거나 켤 수 있는데 꺼두시면은 9V의 고속 무선 충전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5V의 일반 충전이 되게 됩니다. 고속 무선 충전을 하면은 빨리 충전되는 거에 반대로 배터리가 아무래도 수명이 좀 더 빨리 떨어지게 되는데 배터리 수명이 좀 더 중요하다. 나는 빨리 충전할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 설정을 끄고 사용을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SK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SKT 사용자뿐만 아니라 다른 통신사 사용하시는 분도 T전화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T전화를 설치하고 저는 사용을 하는데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T전화를 전부 다 설치해 놨습니다. 지금 이건 유심이 없어서 이걸로 설명드리면 T전화가 좀 편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통화 자동 녹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신이 없는 와중에 전화를 받았다가 끊었을 때 상대방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통화 녹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해보면은 아주 다급하게 전화 받았다가 끊었을 경우에 녹음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깜빡하는 경우 있는데요. 통화 자동 녹음 해두시면 자동으로 그냥 녹음이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용량도 그렇게 큰 편이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번호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스팸 전화번호가 스팸 전화가 오면은 스팸입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음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실수로 전화를 받는 경우를 막아주게 되고요. 텍스트로만 이렇게 표시되는 것보다 경고로 스팸 전화 이런 식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실수로 받는 경우가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그런 소리가 나오면 전화를 받지 말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전화를 처음에 바로 받지 않고 한번 정보를 살펴보고 받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스팸을 절대 받지 않고 안전하게 전화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앱 정보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이미 알고 계신 정보도 있을 테고 모르시는 정보도 있으실 텐데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